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오늘 아침 증시를 딱 봤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이게 미국에서 또 이런 악재가 나타나나 이러한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닥권에서 쓱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을 일단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아랫꼬리 양봉, 이게 보통 저점의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꼭 그렇길 바라며 오늘은 기분 좋게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악재가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그 말이죠.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80%까지 올라왔던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다시 50%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국채 금리는 당김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또다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증시도 빠지는 것 플러스 비트코인도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침 또 최근 이제 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되돌림도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결국은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비트코인은 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워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58.9%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악재가 우리나라한테는 더 컸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악재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리비안 등 그 친구들이 급락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IRA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친환경 보조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친환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보조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을 밀어줘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거를 없애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어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머스크마저 여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으로 테슬라는 5.7%, 니콜라는 22%, 리비아는 14%나 급락했고요. 국내 2차 전지도 이 영향으로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LG엔솔이 무려 9%나 급락, 아래 권리를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나 급락한 모습이죠.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회복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길이 그 테슬라는 5.7%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건 맞는데 그런데 다른 애들 아예 완전 박살이 났네. 테슬라만 덜 빠진 이유는 뭐야? 라고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은 전기차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모든 전기차 업체가 장사가 안 될 것이고 재정 상황이 나빠지겠죠. 그렇다면 누가 망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 그 친구들은 자금력이 빵빵하지 않고 그리고 적자 보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는 완전 지옥 같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나 리비안이 크게 급락하는 반면 하지만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는 이거를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이 충분히 있겠죠. 세계 1등 부자인 머스크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둘씩 파산하게 되면은 남은 시장은 테슬라가 쓸어담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호재다 이러한 해석까지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2차 전지는 나쁜 흐름을 나타낸 반면 이 와중에 IRA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만 해당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어제 미국장에서는 전기차를 제외한 다른 친환경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차트를 봐도 삼성 SDI는 완전 또다시 난리가 났고 에코프로비엠도 난리가 났죠.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 10%인가 그렇던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신주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백신 음모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동안 코로나 전부터요, 백신 사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등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선이 나타나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가 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계속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리 인하가 오면은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최근 한 달간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두드려 맞으면서 화이자 마이너스 2%, 노바백스 마이너스 7%등 백신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삼성전자는 야,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이게 뭘까요? 강약 약강 뭐 그런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전이 8% 넘는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쇼킹한 거는 삼성전자가 8%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라는 거, 도대체 얼마나 빠진 건지 가늠이 안 되는 그 정도의 하락세를 최근까지 나타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뭔가? 사실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옵션 만길이었죠. 옵션 만길에는 보통 이제 여러 장난질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마지막에 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장난질의 희생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 와중에 49,900원이라는 심리적으로 '야, 이건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PBR도 0.9배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 5만 원이 락바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많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뭐 57,000원, 그다음 날은 6만 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닥은 지루하고 그리고 모두가 외면할 때, 그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다음입니다. 이제는 슬슬 봐야겠죠. 저는 안 하는 정치 테마주, 하지만 테마주의 꽃은 정치 테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 번 갈 때 확실하게 가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선이 2년이나 남긴 했지만요, 항상 모든 건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결과 값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오를지 아니면 그 반대쪽이 오를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지속적으로 재미없다 보니까 재건 쪽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는 다음 주에 10가지 복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 전쟁이 끝나가는구나라는 심리를 또 자극시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막 중소형 건설사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근본 없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기존의 강자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쟁도 트럼프 당선 기념으로 멈출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진짜 평화의 비둘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북한까지 해결하면서 노벨 평화상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 현금을 늘린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애플도 지속적으로 팔면서 버핏은 뭘 보고 있는 거냐,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매수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자, 버크셔는 3분기에 도미노 피자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피자 업계는 망해가는데 글로벌리는 좀 다른가 봐요. 그리고 수영장 장비 업체인 풀코퍼레이션, 이러한 기업도 소량 매수했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두 주씩은 급등했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부품기업인 하이코도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항공우주 이쪽도 좀 관심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다만 이 와중에 지난 분기에 버핏이 울타뷰티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실적 3대장 하면서 화장품주가 난리가 났었는데, 야, 워렌 버핏도 화장품 샀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랠리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주식 대부분 팔고 또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단타를 치네요. 다음입니다. 로봇의 발전이 빠릅니다. 물론 아직은 뭐 딱히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인 라이브2가 42.19km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친구는 카이스트 교내에서는 풀코스를 4시간 40분 만에 완주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17일,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상주 곡간 마라톤 풀코스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는 금산 인삼축제 마라톤에서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37km 지점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달렸던 걸까요? 그리고 그때 실패 요인을 봤더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코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전이 예상보다 빨리 되면서 완주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완주할 수 있을지, 혹시나 상주 곡간 마라톤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로봇이 달리는 모습, 정확히는 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어간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신기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애플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국에서 첫 출시가 되고 9개월 만에 한국에 왔네요. 가격은 499만 원부터라고 하며 256, 512, 1테라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를 사기에는 딱히 뭐 우리에게는 뭐 쓸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막상 사용해 보면 엄청나게 신기할 것 같은데 근처에 애플 스토어가 있다면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은 트럼프를 먼저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호재가 나왔네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증시에서는 여행, 화장품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밴드를 알고 계신가요?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호회 등을 하신다면 대부분 쓰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네이버 밴드가 미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MAU 500만 명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벌써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성공하고 있는가 봤더니 학교 등 방과 후 활동을 중심으로 필수 어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코치 간 소통이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하며 아무래도 리더가 전체적으로 기능을 관리하고 개인이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 등이 먹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에서도 네이버 밴드가 더 클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디즈니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224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익은 1.1달러를 예상했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 주당 순익도 더 높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마감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디즈니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바로 영화 부분 때문입니다. 올해 인사이드 아웃과 데드풀과 울버린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콘텐츠 판매와 라이센스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이드 아웃2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누적 수익 16억 달러, 원화로는 2.1조 원을 돌파하면서 겨울 왕국2와 라이온 킹을 넘어서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CEO를 임명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CEO를 외국인이 맡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파격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신임 대표 인사는 예전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호세 뮤뇨스라는 사람으로 2019년에 현대차 그룹에 합류해서 북미권역 최고 운영 책임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의 능력이 탁월한가 보네요. 그래서 이번 인사로 현대차는 북미와 글로벌 시장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개월 만에 드론 시연장을 찾아 대량 생산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현재 세계적으로 무인기들을 주요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 활동에서 사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현대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 좀 많이 크죠. 진짜 나중에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아닌 드론들이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폰 발 빼는 중.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 제품 생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뭐 2번 접는 폰, 3번 접는 폰 등등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수요가 높지 않았고 거기다가 접었다 펴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급조한 만큼 티가 분명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다 보니까 중저가 라인의 장점이 있던 중국 제조사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폰 하면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2등은 화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자리가 조금 더 커지지 않겠나 그러한 시각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저점 신호 나왔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증시가 좋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계좌가 쭉쭉쭉 뜨거워지길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